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는 느낌,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지거나 밥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거나 잠들기 전 배가 이상하게 떨리는 듯한 감각.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소에는 절대 알아채기 힘든 치명적인 질병의 초기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매년 수천 명이 이 신호를 놓친 채 병원을 너무 늦게 찾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들려오는 이 말,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리고 놓치는 순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경고등이 켜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했던 이웃이 오늘은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때로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특히 췌장암과 대장암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 너무 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가능할 때는 이미 지나버렸고 항암 치료로도 예후가 좋지 않아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치부하며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필자는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으며 그중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환자나 보호자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지금도 마음을 짓누릅니다. 췌장암과 대장암은 조기 발견만 된다면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초기 증상들이 너무도 애매하고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건강검진으로도 발견이 어려운 이 병을 조기에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교과서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몸이 보내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길은 거창한 수술이나 고가의 약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5가지 경고 신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수많은 생명을 지켜온 임상 경험의 결과이며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질병보다도 빨리 알아차려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래야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초기 증상 중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경고 신호는 바로 몸의 온도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나 갱년기 증상으로 오해하고 넘기기 쉽지만 필자는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 미묘한 온도 변화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닌 췌장이 보내는 조용한 비상신호일 수 있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시간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손끝과 발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지만 동시에 얼굴과 목 부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열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 반응이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온도 변화가 일반적인 체온계로는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체온이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체내 깊은 곳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췌장은 혈당 조절과 소화 효소 분비를 담당하는 매우 민감한 기관으로
이곳에 미세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말초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불규칙해지며 손발은 계속해서 차가워지고 중추신경계는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과도한 반응을 일으켜 상체에 열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땀이 거의 나지 않는데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아무리 찜질을 해도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심지어는 심장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같은 순환계 증상 없이도 이런 열감과 냉감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기보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손끝과 이마의 온도를 직접 확인해보고 기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즉 소화효소가 활발히 작동해야 하는 시점에 이러한 온도 불균형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체온 변화는 췌장 기능 저하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몸의 온도는 우리 내면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작은 이상이라도 꾸준히 기록하고 패턴을 관찰하는 습관이 결국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잠들기 전 복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소화 과정이나 장운동으로 착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필자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것이 결코 평범한 반응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 진동은 주로 잠자리에 누워 조용한 환경에서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며 특히 공복 상태일 때 명치 아래,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손가락 5마디 정도 아래 부위에서 마치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것 같은 미세한 떨림이 불규칙하게 감지됩니다. 이 진동은 대체로 10초에서 30초간 지속되다가 사라지고 다시 1분에서 2분 정도 후에 또다시 반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장운동이라면 복부를 가볍게 누르거나 체위를 바꾸면 멈추는 경우가 많지만 췌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 진동은 손으로 눌러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췌장 부위에 생긴 작은 종양이나 염증이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하면서 발생하는 혈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패턴이 매우 일정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면 누구나 스스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난 시점, 즉 소화 활동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 진동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간대는 장이 비교적 조용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췌장 부위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움직임을 더 명확히 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진동을 감지하려면 조명이 어둡고 소음이 없는 곳에서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배에 가볍게 손을 얹은 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며 배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진동이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동의 강도나 빈도가 점차 증가하거나 하루 중 느껴지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면 이는 종양의 성장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체온 불균형과 이 진동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췌장이 보내는 명확하고 강력한 경고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몸은 우리에게 매일 작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병은 조용히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럽고 강한 거부감입니다. 이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의미 없이 지나치기 쉬운 증상으로 특히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의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기름진 음식, 고기류, 생선의 비린내와 같은 자극적인 향에 대해 강한 역겨움을 느끼며 심한 경우 냄새만으로도 구역질이나 두통,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단순한 입맛 변화, 나이 탓,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자는 수많은 환자들로부터 동일한 패턴의 증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피하려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거부감이 아니라 후각 중추와 연결된 생리적 신호로서 췌장 기능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조기 경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음식 냄새에 대한 이질적인 반응은 실제로 음식을 먹기 전 냄새만 맡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 시간대, 즉 공복 상태에서 이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가족들이 조리 중인 냄새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거나 방에 들어가기조차 싫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특정한 몇 가지 음식에만 거부감을 느끼다가 점차 일반적인 가정식이나 평소 좋아하던 음식까지 모두 거슬리게 되는 방향으로 확대되며 이는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변화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거부감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울감이나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로만 치부하고 방치하게 되면 병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후각을 담당하는 뇌의 중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단순히 입맛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신경학적 반응으로서 냄새에 대한 감각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냄새의 거부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앞서 언급한 체온 불균형 또는 복부 진동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췌장이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이상을 보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음식을 먹으려 애쓰기보다는 신속하게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유와 방어의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본능이 활성화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식욕 저하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패턴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땀 냄새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에서 나는 냄새를 단순히 위생 문제로 여겨 가볍게 넘기지만 필자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땀의 냄새가 건강 상태를 매우 정직하게 반영하는 생리적 지표임을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혈당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지며 이로 인해 몸의 대사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과다하게 생성됩니다. 이 케톤은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단맛과 신맛이 섞인 이상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일반적인 땀 냄새와는 확연히 다르며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상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몸 냄새가 예전과 다르다고 지적하거나 샤워를 자주 하라고 권하는 일이 늘어난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냄새는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 직후나 더운 날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감지되며 아무리 샤워를 해도 몇 시간 내에 다시 같은 냄새가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피부 표면의 청결 문제가 아니라 혈액 내 대사산물의 축적 때문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냄새가 가장 강하게 감지되는 부위는 목 뒤쪽,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처럼 땀샘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며 이러한 부위의 냄새가 갑자기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느낌으로 변했다면 췌장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하지만 냄새의 질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반드시 내과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땀 냄새의 변화가 체온 불균형, 복부 진동, 음식 거부감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체질 변화가 아니라 췌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생리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 케톤 수치, 그리고 췌장 효소 수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냄새에 둔감해지기 쉽기 때문에 가족이나 동료가 느낀 변화가 조기 진단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땀 냄새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외부로 드러내는 신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미세한 단서 하나도 결코 간과하지 않는 민감한 감각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무릎 관절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경직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이 뻣뻣하거나 아프면 관절염이나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필자는 췌장암 환자들의 초기 사례에서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직감은 일반적인 관절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무릎이 굳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지기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체내에 존재하는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관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관에서 발생한 염증 반응이 온몸으로 확산되며 특히 무릎과 같은 큰 관절 부위가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경직감이 날씨 변화나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관절염은 기온이 낮거나 비 오는 날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췌장 관련 경직감은 맑은 날씨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쉬거나 휴식을 취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증보다는 움직임의 둔함과 뻣뻣함이 중심 증상이며 이 증상이 양쪽 무릎에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쪽 관절에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물리적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 때문인 반면 양쪽이 함께 영향을 받는 경우는 내부 장기의 염증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무릎 증상이 처음 발현된 후 복부의 진동감이나 체온 불균형, 음식 냄새 거부감 등이 뒤따라 나타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릎이 굳는 듯한 이 증상을 단순한 관절 문제로만 오인하고 파스나 진통제로만 대응하는 경우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평소 무릎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경직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내과적 접근을 통해 전신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췌장의 염증은 단지 소화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와 면역계, 순환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 결과가 관절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위에 먼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앞서 언급한 4가지 신호 중 하나 이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병리적 연관성을 의심해야 하며 즉시 종합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무작위가 아니며 그것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무릎의 뻣뻣함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경고 신호를 살펴보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계이며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췌장은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세한 신호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체온 불균형과 복부의 진동감, 음식 냄새에 대한 거부 반응, 땀 냄새의 변화, 무릎의 경직감 중 2 혹은 3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나 노화,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속 장기, 특히 췌장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증상을 분석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즉시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가족 중에 췌장암이나 대장암의 병력이 있거나 본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더욱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췌장과 혈당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슐린 분비의 이상은 췌장 기능 저하의 가장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욱 정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필자는 실제로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느끼자마자 병원을 찾아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에 성공한 환자들의 사례를 다수 목격해 왔습니다. 이들은 단지 몸의 미세한 변화 하나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지만 그 민감한 반응이 결국 생명이라는 소중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켜보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판단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을 바꿀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곧 미래의 생존을 좌우하게 됩니다. 5가지 경고 신호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증상을 기록하고 겹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느낀 순간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은 완치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효율적이며 때로는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 신호들을 감지한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시행되는 췌장 관련 검사는 대부분 병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혈액 검사나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초기 췌장암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인 진단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필자는 45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도 이상 징후를 잡아낼 수 있는 진단법을 체계화하였으며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 조기 발견에 성공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검사는 특수 혈액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종양 표지자인 CA19는 물론 췌장의 특이적인 효소인 엘라스타제일, 키모트립, 그리고 전신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CRP와 EESR 수치를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이 검사들은 췌장의 미세한 기능 저하나 염증 반응을 초기 단계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겉보기에는 정상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 중인 경우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다른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환자가 이 특수 효소 검사에서만 미세한 수치 변화가 발견되어 정밀 진단을 받고 종양을 조기에 제거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검사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는 췌장이 깊은 부위에 위치해 있어 해상도가 떨어지며 작은 병변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을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소화관을 통해 췌장 가까이에서 직접 음파를 전달하므로 1mm 크기의 미세한 낭종이나 병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내시경 전문의에게 시행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검사는 특수 조영제를 사용한 MRCP 촬영입니다. 일반적인 MRI와 달리 이 검사는 췌장관 내부의 구조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종양이 형성되기 전 단계인 협착이나 염증, 분비 이상 등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아직 종양이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 췌장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고 사전에 대응하여 예방적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단순한 진단을 넘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가족력과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검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병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으며 몸은 오랜 시간 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으므로 그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자 치료입니다. 검사는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기 위해 받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건강 관리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용히 진행되는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췌장암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입니다. 필자는 수많은 환자들을 관찰하며 특정한 생활 습관이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심지어는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관리법은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의 40%를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하루 종일 골고루 마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췌장의 효소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만 소화효소가 원활하게 분비되며 혈당 조절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췌장의 알칼리성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실제로 췌장 효소 수치가 개선되고 소화 기능이 회복된 환자들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밤 9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췌장이 휴식해야 하는 시간으로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췌장을 계속 작동하게 만들어 기능 회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관리법은 명치 아래 5cm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손가락 4개를 이용해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췌장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림프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면서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는 소화가 끝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배변 활동도 개선되고 복부 팽만감도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흉식 호흡이 아니라 췌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호흡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7을 세며 숨을 멈춘 다음 8을 세며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하루 10회 정도 반복하면 췌장 주변의 혈류가 안정되며 효소 분비가 조절됩니다. 특히 이 호흡법은 식사 전 30분 동안 시행할 경우 소화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3가지 관리법은 각각 따로 실천해도 도움이 되지만 함께 병행하면 췌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큰 시너지를 가져옵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기관이지만 조기에 관리하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약이나 병원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스리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관리법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검증된 실질적 방법들이며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체험한 살아있는 노하우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거나 복잡한 것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췌장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경고 신호와 그에 따른 진단 및 생활관리법을 접하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누구나 겪는 일 아닐까?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 설마 나한테 그런 병이 생기겠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남긴 공통된 말, 선생님이 진작 알려주셨으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제 남편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라는 절절한 후회의 목소리는 지금도 제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몸의 온도 불균형, 복부의 미세한 진동, 음식 냄새에 대한 거부감, 땀 냄새의 변화, 무릎 관절의 경직감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가족 중에 췌장암 병력이 있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은 몇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78세의 박정남 어르신은 손발이 차가워지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느끼자마자 병원을 찾았고 다행히 췌장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병변을 발견해 치료에 성공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웃으며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건강한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박정남 어르신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지켜주는 유일한 기반입니다. 때로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작은 관심과 민감함이 평생의 안정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이며 실제로 필자가 치료한 환자들 중 초기 단계에 발견된 분들의 85% 이상이 완전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정보를 실천하며 무엇보다 두려움보다 행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었습니다.